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스페셜하게 볼 겁니까? 한국당하고 좀 보수 진영의 뭐 전망, 상황 예. 이런 걸 좀 짚어볼까 싶습니다. 요즘 뭐 보수 통합 뭐 논란의 그러니까요. 대상인데. 예. 지금 숫자로 보면은 한국당 지지율은 보합이에요. 뭐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비슷하죠. 예. 사실 지금 상황이면 한국당 지지율 좀 올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북미 관계도 좀 정체 상황이고 그 과정에 뭐 한미 갈등 설이지만 설도 있고 경제 상황 계속 안 좋고. 경제가 특히 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야당이 반사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한국당은 뭐 비대위 출범, 조광특위 출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누릴 이벤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올라가지 않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요, 한국당의 전반적 의원들이 갑자기 뭐 더 나빠지거나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지금 국감을 보면은 작년보다 야당 의원들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 작년에 좀 어리둥절했는데 이번 국감의 최고 스타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지만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두 번째로 꼽는 사람은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에요. 고용세습 그렇죠. 의혹 제기. 예. 그 다른 의원들도 뭐 꽤 볼만한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왜 지지부진한가? 인물도 없고 깃발도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김병준, 전원책 두 분이 한국당 원래 멤버도 아니고 뭐 제가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국당을 책임지고 나갈 인물 그러니까 뭐 대선 주자로 비치지도 않고 네. 깃발은 계속 오락가락하고 예. 인물보다는 깃발 문제가 클 거예요. 깃발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보수 대통합 그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게 뭐 말 자체가 나쁘거나 틀린 건 아니죠. 되면 좋죠. 보수 입장에서야. 근데 자 이걸 띄운 게 전원책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른미래당에서 처음에 이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자 그쪽을 향해서는 스스로 보수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당이 왜 내가 보수 단일 대우를 만들자고 하니까 발끈하느냐. 당신들은 아니다. 이 뜻이잖아요. 대상조차 아니다. 그렇죠. 예. 반면에 이제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 대해 가지고는 이들은 밥 굶으면서 내 자식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졌다. 가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한 분들을 제외하고 배척하는 데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아주 온도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 변호사 말대로라면은 바른미래당은 보수도 아니니까 통합 대상이 아니고 태극기 부대는 배척해서는 안 될 그룹. 그 밖에 뭐 또 제야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지금 자유한국당 밖에 제야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당보다 더 강경한 그룹이잖아요. 더 우파죠. 그렇죠. 오늘 예. 이른바 뭐 보수 지식인 320명 명단 공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퇴진 선언 이런 것까지 냈잖아요. 네. 이 논리대로라면은 지금 한국당의 보수 대통합은 한국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통합된 정당의 성격은 지금 한국당보다 더 오른쪽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가겠죠. 보면은 예. 이게 전 변호사의 말실수나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닌 게 조강특위 외부 멤버들이 구성된 직후에 그 일성이 있었어요. 일성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빨간색 뭐 이러면서 경제 민주화 운운하면서 당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아, 그랬죠. 예. 네. 이게 이제 2012년 당시 한나라당에 박근혜 비대위가 들어서고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뀌고 그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당의 로고 색깔 빨간색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하고 근데 사실은 그 덕분에 집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짚어보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비대위원 등이 들어섰고 경제나 이념면에서 과감한 중도화 노선을 걸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집권했죠. 그러니까요. 물론 집권 이후에 그대로 안 한 게 문제인데 근데 전 변호사 등은 그 자체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요? 이 인식이잖아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볼 때 보수 대통합에 대한 그림은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집권으로부터는 더 멀어질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집토끼 산토끼 이런 전통적인 논쟁하고 겹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전원책 변호사의 생각이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지금 어떤 구상인가요? 한 어제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변호사가 앞으로 저와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학자 내지 변호사로 피력하는 게 있고 조강특위 위원으로 피력하는 부분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서 혼란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아침 뭐 라디오에 나와서도 최종 책임은 비대위원장이 지는 거다. 제가 전 변호사 들어올 때 한번 정권 이야기 했었지 않습니까? 예. 정권을 받았다는데 그 정권이 뭔지, 그럼 정권을 준 사람은 김병준 위원장이라고 하면 김병준 위원장은 정권을 갖고 있는지. 근데 김병준 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한 거는 내가 최종 책임자다. 김병준 위원장 스타일에서 이 정도면 센 비판이에요. 전 변호사 말이 좀
탐탁치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예. 이제 김 위원장도 머리가 아플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말 하면 또 분란만 커질 거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김 위원장은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네트워크를 넓게 형성해서 공동 대응하자는 점에서 통합이지 모두 한 그릇에 담는다는 게 아니다. 이런 게 오해가 되니까 어떤 쪽에서는 비빔밥이니 쓰레기니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통합에서 이제는 네트워크라는 또 새로운 용어를 꺼냈네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었냐면요. 예. 민주당의 경우에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같은 가치를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네트워크가 한국당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한국당이 중심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민주노총하고 참여연대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을 상대할 때 혹은 대선 같은 큰 선거가 있을 때는 뭐 민주당을 지지하고 평소에 민주당하고 협력할 때는 하고 갈등을 벌일 땐 벌이면서 또 창구로 활용하고 그러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하고 괜히 합치고 이래봤자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밖에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면 된다. 이런 그림일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뭐 참여연대 민주노총하고 민주당이 꼭 그런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른바 네트워크론이 현실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요? 그 김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한국당이 중심이 된다 이랬잖아요. 이런 정치적 네트워크가 잘 되려면은 바깥이 먼저 잘 되는 게 아니라 노드 중심이 강해야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예. 자유한국당이 강하고 집권 가능성도 높으면은 당연하게 한국당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물론 한국당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 전체를 향해 가지고 우리가 잘 돼야지 당신들도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먼저 우리를 도와야 된다. 그럴 수는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당이 먼저 강해야 되죠. 한국당이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를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언제 했었죠? 참여정부 때. 참여정부 때? 이른바 4대 개혁 법안으로 정치적 갈등이 크게 벌어졌을 때. 국보법 그 그렇죠. 파문. 네. 그중에서도 핵심이 국가보안법하고 사립학교법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말 보수 네트워크가 강했고 한나라당의 축이었거든요. 예. 박근혜, 이명박이 이끄는 쌍두마차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대표는 좀 더 보수적인 쪽, 이른바 안보 보수 쪽에 소구력이 있고 이명박 당시의 서울시장은 그쪽보다는 조금 중도적인 시장 보수 쪽에 소구력이 있어가지고 경쟁하면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뤘어요. 네네. 그러면서 뭐 사립학교 재단이나 관련 단체, 보수적 성향의 교회와 종교 단체들이 한나라당을 축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딱 형성했어요. 그랬네요, 정말. 네. 아. 김병준 위원장 그때를 매우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게 본인이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그 네트워크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보면 이게 성공의 역설의 대가를 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성공의 역설의 대가? 예. 무슨 아까 말이에요? 그 네트워크의 힘으로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이 2번 연달아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냉정한 평가에 직면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평가가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나아가서 그 네트워크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세력들이 뭉치면 우리가 또 뭐 적폐 세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받을까봐 바깥쪽에 있는 데부터 뭉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하고 바깥이 이제 다 힘든 상황인 겁니다. 안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모르죠. 중심이 강해지는 게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중심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기 스스로 강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자꾸 밖에다 해야 하는데 어렵지만은 안에서부터 하는 게 정수일 겁니다. 그게 정보법일 겁니다. 통합도 네트워크도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인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